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5, 10, 와, 50박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2024년도 기소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와! 이제 또 바로 시작이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이잖아요. 적격증빙은 저희가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꼭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적격증빙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가세 때 매입세를 공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 만들 때 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관련성 부분은 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접대비라든지 기타 자산 취득가액 형성이라든지 또 단기 비용 처리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가세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셔서 적격증빙 또는 사업 관련성 여부를 꼭 따지는 게 좋지 싶어요. 그러면은 적격 증빙만 받는다고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도 있어야 되는데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쓸 때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로 뭐 물이나 복사용지를 사. 그러면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업에 필요한 거. 하지만 신용카드 쓸 때 이제 어떤 거를 쓰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 그럼 그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가져온 거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우리 집에서 갖다 써. 그럼 우리 집에서 갖다 쓰는 거는 사업 관련성이 없고 가정용이죠. 최근에도 어제도 막 전화 오셨는데 그럼 장례식장 비용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장례식장이나 병원비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사적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지만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잖아요. 우리 신세훈님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없는 카드가 없었는데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카드를 이제 하나씩 없애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 부자 아니에요? 없는 카드가 없죠. 카드 부자였죠. 그러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가세나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그 카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일일이 전표를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미 갔죠. 지금 시스템화돼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홈택스에 사전에 등록해 놓으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개인 사업자분들이 좀 고민하실 게 카드를 다 등록해야 돼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답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다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초기 이제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카드를 만들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은행에서 사업자 카드라는 명칭으로 카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정확하게는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지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예요. 정 귀찮으시면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사업용 신용카드, 그러니까 갖고 계신 개인 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등록해드리니까요. 이게 카드가 갱신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표님들이 부가세 관련해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경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하나씩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별 소비세를 내는 차량이 있고 내지 않는 차량이 있잖아요. 개별 소비세를 내는 차량이라 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구나 생각하시고 개별 소비세 부담이 없는 차는 부가세 공제되는구나 플로우를 좀 이해하시고요. 상세하게 보면 우리가 보통 1000cc 미만 차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들은 업무용으로 쓰면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 차들도 업무랑 관련 없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원초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5에서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인승 이상을 매입해야지 부가세 공제 무리 없고 또 비용 처리할 때도 역시 비용 처리할 때 무리가 없겠죠.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리스나 렌트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유를 넣었는데 왜 부가세 공제 안 해주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기름을 연료를 어떤 걸 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랑 비용 처리랑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식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식대가 어떤 식대인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업장에 그 직원이 있다, 사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들과 같이 회식하거나 식사하는 것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공제되고 비용 처리 되겠죠. 그 먹는 거를 만약 우리 사장님들하고 먹으면 접대비로 가서 부가세 공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직원한테 먹었는지 뭐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먹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저희는 그냥 예시로 들으는 거는 우선은 4대 보험 직원이 있어야지 그 식대는 복리후생급에서 부가세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품 구입할 때 회사에 업무 관련성 있는지 그 실질적인 걸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회사에서 구입하실 때 이 금액의 성격이라든지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그 회사 카드를 써야 될지 아니면 개인 카드를 구매해야 될지 결정하시기 좋으실 싶어요. 특히 좀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좀 뽑아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부가세 관리에서 더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이것도 참 문제죠. 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돼요. 건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막 10만 원 이하짜리는 안 봐요. 근데 제가 봐도 50만 원짜리다, 국세청 직원이다 하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50만 원짜리인데 까보니까 백화점에서 옷 산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바로 부인되긴 쉽죠. 결국 어떤 지출이든지 사업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증빙을 제대로 갖추었느냐가 부가세 매입세 공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신세무사님께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고의 절세는 신고 기한이다 라고 하고, 신고가 많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좀 헷갈려요. 우선은 7월 달 됐잖아요. 1월부터 6월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7월부터 12월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있어서 4월, 10월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총 4번 납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얼마 전에 바로 소득세 끝났죠? 소득세는 2번. 그러니까 연 6번이 기본적으로 내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신고도 끝내야 하고 납부까지도 끝내야 돼요. 납부는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대표님들 많아요. 납부는 언제예요?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신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고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시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좀 꼼꼼하게 보세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 정말 막 식대, 뭐 만 얼마 되는 거, 이거 대표 개인이 먹은 거 아니냐, 이거 불공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좀 눈에 덜 띄시니까요.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하시고, 납부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이해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무법인 로마의 신! 박! 오신박이었습니다.